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뉴스가 그렇게 많이 없네요. 예, 코인은 뭐 찔끔 오르긴 했는데 뭐 찔끔 올랐다고 그래서 막 와 할 때도 아니고 또 여기서 찔끔 내렸다고 그래서 우울해할 그런 지금 시기는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달러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는 이미 정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한편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같은 경우 진짜 수많은 미디어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말들이 많았나요? 올 초에 엄청난 폭락이 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확실시되지 않은 현재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건 통수를 맞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고 그 사람들은 또 거기 가서 또 누군가를 또 블레임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진득하게 꾸준하게 그렇게 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결국엔 이 사람들이 승리를 할 거라는 거죠. 음, 결국에는. 그래서 어쨌건 미디어에는 수백 개가 넘는 뭐 다양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기사들을 전부 다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의미심장한 거 몇 개만 제가 추려봤는데 이거는 뭐 바이낸스 관련한 건 아니에요. 후오비 코리아 모 회사의 뭐 물적 분할, 사명 변경 추진 뭐 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후오비 글로벌에 원래 이제 지분이 70% 정도 있는데 여기 한국분이 뭐 이거를 다 전면 더 인수했다, 인수합병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명도 바꾸고 회사 자체를 그냥 중국 위주에서 중국 위주가 아니게 이제 변경한다. 근데 진짜 오랜만에 이런 스탠스가 보인다는 자체에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이제 하게 됐고 이것도 하나의 시장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달러는 사실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거기다가 뭐 어저께는 제가 보니까 여기는 1248원이라고 제가 캡처를 했었는데 1240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마감 친 게. 제가 알기로 기억하기로는. 근데 다만 중요한 게 이번 달 말이구나. 이번 달 말에 아마 금리가 발표가 될 거예요. 음. 근데 여기서 금리를 뭐 동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금리 인상은 멈추지 않겠죠. 근데 다만 중요한 건 금리 스탠스가 작년에 0.75 4번 하고 0.5 하고 12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0.25라는 이런 금리 스탠스가 이게 뭐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한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시장에 어떤 방향성을 미칠지 그게 미지수이긴 하지만 일단 달러는 일정 수준의 박스권에서 지속적으로 강세가 약세 흐름으로 되지 않을까란 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뭐 이거는 작년 말부터 이제 제가 했던 얘기라서 그리고 사바캐피탈이라고 하는 뭐 헤지 펀드가 있는데 여기가 뭐 비트코인 투자했다 이게 뭐 공개적으로 나왔더라고 그래서 글로벌한 헤지 펀드는 분명히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링크드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직원이 40에서 55명 정도? 예. 진짜 예. 근데 자금 규모는 꽤 큰 규모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 사바가 뭐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저쨌거나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라는 어떤 이런 거대 자산 운용사가 이미 간접 투자 상품을 몇 개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사실 여기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건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거는 단기적인 건데 오늘이구나. 아마 이것 때문에 경계 심리로 조금 올라가다 이제 좀 빠질 수는 있지만 오늘 밤 11시에 연준 파월 의장 연설이 있대요. 근데 뭐 이게 중앙은행의 뭐 독립에 관해서 예, 독립에 관한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미가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건 뭐 CBDC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디지털 달러에 관한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얘기도 은연중에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예, 이거를 필두로 해서 경계 심리가 아마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건 시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뉴스도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건 좋을 때 떠나자. 은행권 뭐 희망퇴직 3천여 명 쏟아진다. 뭐 그래서 뭐 퇴직금을
4억에서 5억 정도, 예, 그 정도 받고 뭐 여기 계셨던 분들이 뭐 나오신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보니까, 자, 이거는 뭐 금융권에 국한된 얘기는 분명히 아닐 거고, 댓글들을 보니까 와, 4억 받으면 막,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과연 고정된 그런 일을 1 플러스 1이라는 어떤 이런 공식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행하셨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창조적인 것보다 그럼 이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나와서 과연 무엇을 할까?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수도 있고, 뭐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업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쎄 이 돈을 뭐 효율적으로 저는 못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공식이나 이 모듈에 대입해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일반적인 직업에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뭐 기술이나 뭐 아니면 다양한 뭐 창조적인 경험에서 많은 그런 습득은 했지만 돈은 없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거기서 거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보면. 그리고 말년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돈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제가 저라면은 이 돈을 코인 투자, 저라면 차라리 비트코인을 다 사겠다. 만약에 나이가 50이 넘었다. 50이 넘었다 이러면 다른 알트코인들 사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돈을 일정 부분 빼고는 다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면 남은 인생이 좋지 않을까. 나중에 뭐 본인이 퇴직한 은행에 이거를 맡기고 이자를 받아먹고 생활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점진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여튼 분위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뭐 고용의 악화, 파트타임의 증가, 그리고 뭐 하여튼 지금 현재 뭐 추세가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건 오늘 뉴스거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괜히 쓸데없는 말 한 걸 수도 있는데, 어쨌건 많은 사람들이 작년 말에 많이 흔들려서 떠났을 거고, 올 초도 아마 이렇게 상승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떠났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예. 하여튼 끝까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예, 진지하게, 예, 엉덩이 무겁게 계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반드시 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